예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스날을 꺾으면서 3대2로 이 경기를 가져갑니다. 와, 진짜 미쳤다. 미쳤어. 아, 캐릭 사랑해. 야, 1위, 2위 둘 다 잡았습니다. 미쳤다. 와, 아모림 경질될 때 그 분위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했는데 진짜 이걸 이렇게 살려내요. 미쳤어. 진짜 박수 보낸다. 이거는 진짜 박수 보냅니다. 와, 이로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단독 4위에 오르게 되네요. 아, 머리 존나 뜨거워진다 진짜. 와. 자, 뜨거워진 마음으로 전술 얘기는 또 해봐야죠. 아, 안 되겠다. 나 못 참겠다. Glory, glory, Man United! As the let's go marching on. 자, 오늘 캐릭이 4-2-3-1을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저는 이 선발 포메이션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일단 지난 경기의 맨시티전이었거든요. 이 선발 라인업이 맨시티전이랑 똑같습니다. 후방에 라메스 있고 앞에 백포, 그 가운데에 투볼란테, 앞에 브루노가 공격형 미드필더, 왼쪽 윙에 도르고, 오른쪽 아마드 디알로, 최전방 은베모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 경기의 선발 라인업을 딱 봤을 때 그 시티전이랑 똑같은 시스템을 쓰겠구나. 후방에 기본적으로 백포들이 안으로 좁히고 위에 있던 도르구가 안으로 내려오면서 윙백으로 변화. 마찬가지로 위에 있던 아마드도 내려와서 오른쪽 윙백. 그러면서 후방에 백식스가 있는 그 앞을 지키는 미드필더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재밌는데 보통은 이제 최전방 원톱 같은 경우는 위에 놔두면서 이제 득점하는, 역습을 나갈 때 치고 올라가는 이런 거를 좀 보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맨시티전에서 캐릭 같은 경우는 은베모도 아래로 그냥 쭉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6사용 수비 전술을 구축을 했었죠. 뭐 자세한 얘기는 지난 캐릭의 전술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도 똑같은 라인업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특히 또 아스날 같은 경우가 어떤 의미로는 또 시티보다 더 주도권, 지배력 이런 걸 또 지금 보여주고 있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캐릭이 6사용 전술을 들고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박스를 정작 까보니까 지난 경기하고는 달랐습니다. 후방에 백포가 있고 그 앞에 4명, 최전방에 브루노 페란데스랑 은베모가 비교적 앞쪽에 남아있는, 그냥 우리가 익숙한 4-4-2 두 줄 수비를 준비를 해왔어요. 앞쪽에 있는 은베모랑 브루노 페란데스는 적극적으로 압박에 참여를 하고 그 앞선 라인에 4명씩 두 줄 수비가 앉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4-4-2 두 줄 수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캐릭이 지난 시티전이랑 똑같은 전술이 먹힐 것 같지 않다. 약간의 변화를 좀 주자. 이런 생각을 일단 들고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역습으로 올라갈 2명을 위쪽에 놔뒀다. 근데 이 4-4-2 두 줄 수비를 했을 때 지난번에 6사용 수비 전술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게 있긴 했습니다. 지난 경기 이 6사용 같은 경우는 양쪽 윙포워드, 뭐 도쿠나, 세미누나 이런 선수들이 잡았을 때 적극적인 이제 2대1 협력 수비를 이렇게 걸었죠. 그러면서 이 선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 측면 지역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맨유의 그런 강건한 압박 수비에 갇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이 4-4-2 두 줄 수비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오늘 같은 경우는 양쪽 윙한테 그런 협력 수비 구도보다 그게 사카가 됐든 트로사르가 됐든 뭐 심지어 마두에키가 됐든 그냥 우리 수비랑 1대1로 붙는 그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루구랑 1대1이 붙는 그림이 있었고요. 달로랑 1대1이 붙는 그림들이 있었죠. 근데 이거에서 드러난 것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확실히 아스날의 측면이 강하기는 강하다. 2대1 협력 수비가 아니라 그냥 1대1로 이렇게 붙었을 때는 확실히 측면 쪽에서 공간을 내주는 그림, 드리블 돌파를 당하는 그림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나오기는 했다. 다만 이렇게 1차 측면 수비가 뚫렸을 때 그거를 커버하는 선수들이 꽤 있었다라는 게 맨유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 도루가 뚫렸을 때는 뒤에 있는 쇼나 마르티네스가 하프스페이스에서 방어를 해줬고요. 달로가 뚫렸을 때는 아마드가 내려와서 방어하거나 해리 맥과이어가 내려와서 방어하거나 이런 것들이 수비 집중력이 오늘도 괜찮았다. 야, 근데 진짜 25분경까지 이 전반전 중반까지의 아스날은 그냥 압도적인 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 기본적으로 볼 전개가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아스날 좋은 점들이 있었지만 제가 제일 기본적으로 꼽고 싶은 게 압박이었습니다. 맨유 선수들이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이거를 압박하는 강도가 너무 강건하고 좋았어요. 그 페이스, 타이밍, 패스 루트를 막는 선택지들 이런 것들을 맨유가 내내 고전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어디서 제일 많이 고생을 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에서 마이누였다고 생각해요. 이날 아스날이 뭐 압박 수비를 할 때 4-2-2-2, 뭐 4-2-4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데 중앙에 있는 마이누 쪽으로 볼이 투입되면 그냥 2명, 3명 풀백까지 참여해서 강하게 둘러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날 경기 전반전 때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마이누가 볼을 잡았을 때 뭐 돌아서거나 동료한테 패스를 주거나 전진 패스를 넣거나 이런 장면이 거의 안 나오고 본인이 패스를 받아도 이거를 볼을 끌고 후방을 향해서 드리블을 치다가 뺏기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사실 뭐 마이누가 못한다 잘한다 이거를 떠나서 본인이 이제 패스할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드리블이 길어지다가 뺏기는 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이누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미드필더
카세미루, 브루노 페르난데스 모두 마찬가지였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날 아스날의 압박 기조가 맨유의 산미들이 볼을 편하게 밖에 놔두지 않겠다. 이런 기조가 많이 느껴졌어요. 그게 브루노든 카세미루든 마이누든 볼을 잡으면은 이 미드필드에서 강하게 압박해서 우리가 높은 위치에서 중앙에서 끊고 올라가겠다. 이런 압박 시스템을 들고 나왔는데 마이누는 그거에 많이 고전을 했던 게 맞습니다. 근데 이날 경기 카세미루랑 브루노는 처음엔 물론 고전하긴 했지만 전반전 중반 이후부터는 본인들이 해결책을 찾은 것처럼 보였어요. 특히 브루노가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본인들한테 볼이 왔을 때 미리 루트를 파악을 하고 있었죠. 아, 내가 이 볼이 오면은 어디로 볼을 뿌려줘야지, 패스를 넘겨줘야지, 이미 머릿속에 이거를 넣어놓고 주저하지 않고 원터치로 전개를 뿌렸습니다. 그 패스가 뭐 도중에 끊기든 막히든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본인이 이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거를 미리 판단을 했던 것처럼 보였어요. 브루노가 볼을 잡으면은 이걸 원터치로 흘려주거나 찔러주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카세미루도 이날 굉장히 좋았거든요. 볼을 받았을 때 침착하게 상대의 압박에 밀리지 않고 돌아서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피지컬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패스의 안정성. 이날 카세미루가 롱패스 전개를 또 잘해준 편이었습니다. 측면 뛰어가는 뭐 아마드나 반대편 도루구나 이런 반대전환 패스도 카세미루한테서 비롯됐고요. 오늘 미리온 90분이었죠? 교체 안 나갔잖아, 그죠? 야, 우가르테랑 교체를 할 법도 한데 끝끝내 안 나가고 진짜 미려. 이 브루노랑 카세미루 하는 플레이를 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이누도 좀 배운 것 같습니다. 볼을 길게 안 끄는 플레이, 원터치 전개, 간결한 패스워크, 이런 걸로 마이누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풀어나오는 모습들이 분명 보였거든요. 거기서 유나이티드가 이제 후반전에 들어갈수록 이 중원 미드필드 싸움에서 밀리지 않게 됐던 제일 큰 원인이 아닌가. 아, 그리고 오늘 이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진짜 도루구입니다. 진짜 미쳤어. 와, 진짜 도루구 얘기를 내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도루구 측면 윙으로 나왔죠. 오늘도 이 왼쪽 윙으로. 물론 도루구의 이 자리가 완전 어색한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아무린 체제에서 이제 왼쪽 윙백으로 나왔기 때문에 위아래로 이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 많이 익숙하고요. 오늘 경기에서 이제 왼쪽 윙으로 나왔을 때 사실 지난 경기랑 약간 겹치는 게 있는데, 뭐 최후방 백식스에 뭐 이런까지 내려왔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여전히 이제 많이 내려오면서 사이드백의 역할도 좀 겸했죠. 그러면서 사카랑 이제 1대1로 마주보는 이런 그림들이 계속 나왔는데, 물론 사카를 완벽하게 막았다? 이거는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 뚫리면서 이제 공간을 내주는 그림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쇼나 마르티네스가 후방에서 이제 커트를 해주고 백업을 해주는 장면들이 있었고요. 야, 그런데 이 왼쪽 윙은 공격수 아닙니까? 도루구는 공격수입니다. 그리고 공격수는 골 넣으면 모든 게 용서돼요. 와, 오늘 경기에서 도루구가 보여준 그 득점은, 이게 정발 배치, 왼발잡이가 이제 왼쪽 측면에 나왔지만은 도루구가 이날 경기에서 다시 이제 측면 넓게 벌리는 플레이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8번 공간, 뭐 10번 공간 가까이 이렇게 안쪽으로 좁히면서 인버티드한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이게 사실 정발 윙한테 좀 어색할 수도 있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도루구가 이 플레이로 득점까지 했습니다. 측면에 있던 도루구가 안쪽으로 좁히면서 뭐 주변 동료들을 활용하며 이 가운데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는 플레이, 그리고 끝내 이 박스 앞까지 다다라서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쏘고 이게 그대로 골대에 빨려 들어가는 장면. 와, 이거는 우리가 윙포워드라고 하는 선수를 왜 쓰나요? 물론 이제 원리주의적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선수 하나를 이제 측면에 놓으면서 상대 수비 간격을 벌려놓겠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에 있는 선수한테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주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잖아요. 근데 좋은 윙포워드, 좋은 윙어는 혼자서 모든 걸 만듭니다. 이 선수가 볼을 끌고 들어갈 때 수비 라인에 균열이 생기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개인 능력으로 득점을 터뜨리기도 하죠. 이 혼자로 상대 수비 라인에 균열을 만드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크랙입니다. 오늘 도루구의 플레이는 크랙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했어요. 자, 이제 누가 도왕이지?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스날이 압박의 부분, 그리고 데클란 라이스를 위주로 한 강력한 커버, 이런 걸로 주도권을 25분 내내 잡고, 심지어 그동안 골도 한 골 넣었잖아요. 1대0으로. 맨유가 굉장히 좀 압박을 많이 당하고 많이 눌려있는, 주도권을 내주는 그런 흐름이 반복이 됐는데, 근데 참 축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강력한 팀이라도 90분 내내 이거를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흐름을. 분명 어느 순간은, 그게 뭐 짧든 길든 상대한테 주도권을 내주는 순간이 분명 찾아옵니다. 그게 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경기가 이 뒤집힌 맨유가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거, 그 가장 큰 포인트 중 하나는 맨유가 만회골을 굉장히 이른 타이밍에 넣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맨유의 첫 골 장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유나이티드의 압박이 뭐 강해가지고 체계적인 압박으로 볼을 뺏었다? 이것보단 아스날의 후방이 스스로 실수한 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장면에서도 보시면 브루노랑 은베모 두 명만 압박에 참여하고 있죠. 아스날의 후방 라인에 있는 선수들보다 숫자가 많이 적습니다, 압박 자원이. 사실 아스날이 이거를 풀어 나온다고 하면은 뭐 비교적 좀 수월하게 풀릴 수 있는 그림이었다고 생각해요.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다가 수비맨드의 이 백패스가 애매한 위치로 후방으로 떨어지면서 그대로 맨유 선수들한테 기회가 나게 돼버리는
이거를 은베모가 심지어 오른발로 깔끔하게 마무리. 맨유의 만회골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진짜 오늘 경기를 뒤집을 수 있었던 진짜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스날이 1대0으로 계속 이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아무리 유나이티드의 지금 팀 컬러가 역습, 속공, 우리가 볼을 뺏었을 때 자유로운 그런 공격 전개 이거를 앞세우고 있다곤 하지만 그런데 뭐 전반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압박의 그런 강력함 때문에 우리가 미드필드진에서 쉽게 풀어나오기 어려웠고 설령 이제 풀어나왔다고 해도 그 라이스의 미친 활동량 최후방까지 내려와서 수비 커버하는 그 속도 때문에 제대로 공격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은 내내 끌려다닐 수 있는 선제골이었는데 이게 뭐 상대 실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1대1로 만회골을 빠른 타이밍에 넣어줬다. 이게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천만다행이었다. 그리고 아스날이 실수한 것도 있지만 적은 숫자라고 해도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은베모가 최전방까지 올라가서 기회를 포착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골을 넣을 수 있었다. 맨유의 1대1 만회골이 터졌던 게 이게 큰 게 뭐냐면은 저는 후반전에 기회가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이제 환경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데 맨유랑 아스날 체력적인 부담 이게 아스날 쪽이 확실히 크잖아요. 왜냐면 아스날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테르랑 유럽 대항전을 뛰고 왔죠. 반면에 맨유 일주일 푹 쉬었습니다. 푹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의 그런 강력한 압박 체계 이런 게 경기 내내 지속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맨유가 만약에 적은 골 차이나 아니면은 원점인 1대1 상태, 동점 상태를 만들고 후반전에 이제 진입하면 갈수록 유나이티드한테 기회가 올 수 있었다. 이 압박이 약해지고 중원으로 오는 그 압박 수비의 강도가 약해지면 유나이티드가 기회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 1대1 만회골이 되게 큰 의미를 가졌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맨유가 중앙 지역에서 풀어 나오는 빈도가 후반전 들어서 늘어났고요. 점유율에 대한 도전, 주도권 싸움 이런 것도 후반전 들어갈수록 유나이티드한테 점점 기우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아르테타도 체력적인 부담이 걸리면서 압박이 약해질 거를 감안해서 교체 카드를 4장을 좀 동시에 쓰는 그런 강수를 뒀던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유나이티드한테 분명 기회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유나이티드가 잘 활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교체도 매우 적절했다고 봅니다. 오늘 득점을 했던 은베모를 먼저 뺐고요. 쿠냐를 이렇게 넣어줬죠. 근데 이 교체 같은 경우는 저는 납득이 됐었습니다. 은베모 역시도 이제 네이션스컵 차출을 갔던 상황이라 이제 돌아와서 계속 선발 출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체력적으로 부담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또 압박을 할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같이 2명이서 압박을 하잖아요. 아까 장면처럼. 체력적으로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압박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은베모를 빼고 쿠냐를 넣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교체 도르구가 정말 안타깝게 그 라인 브레이킹 시도 돌파를 하다가 햄스트링 부상을 좀 당했죠. 도르구를 빼고 쿠냐를 윙으로 돌린 다음에 세슈코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이거 뭐 부상 때문에 발생한 그런 교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세슈코를 넣으니까 쿠냐가 이제 윙포워드 자리로 돌아갔잖아요. 왼쪽 윙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플레이 안으로 좁히면서 인버티드에서 상대의 골문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플레이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특히나 쿠냐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런 캐리력, 전진성, 볼 끌고 직접 올라가는 플레이 이런 거를 즐겨하고 또 잘하는 선수잖아요. 본인이 볼 끌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또 강력한 중거리 슈팅 그 가마차기 한 방으로 2대2까지 따라왔던 아스날을 3대2로 따돌리는 맨유의 쐐기골을 꽂아 넣어줬다. 그 뒤에 있던 교체들도 저는 납득이 됐습니다. 80분 때 맨유가 이제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윙으로 나왔던 아마드를 빼고 마즈라위를 이렇게 투입했잖아요. 그러면서 후방에 맥과이어, 리산드로, 오른쪽에 마즈라위, 달로 백파이브 수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쿠냐랑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측면 수비로 가담하고요. 세슈코는 살짝 위에 있는 5-4-1 수비 대용으로 경기를 마무리를 했죠. 이 백파이브 수비로 전환하면서 아스날의 그런 마지막에 그 총공세, 전원 공격 이거를 끝까지 막아내고 3대2 승리를 거둬오는 데 성공했죠. 그래서 이런 유연한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교체를 봤을 때 납득이 된다는 거 그 뭐 부상이 됐든 아니면 뭐 전술 교체가 됐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납득이 되잖아요. 사실 아까 전에 그 쿠냐 얘기를 했을 때 이 상황에서 아까 도르구가 이렇게 부상을 잡았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맨유가 2대1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혹시나 조금 이르게 수비적인 교체를 하지 않을까? 도르구를 빼고 부상이니까 헤븐을 좀 이른 시간에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헤븐, 맥과이어 이런 식으로 좀 이른 시기에 백파이브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캐릭의 선택은 달랐죠. 캐릭은 헤븐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세슈코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냐를 윙으로 돌리고 세슈코가 위에 있는 이런 형태로 바꿨죠. 근데 저는 이것도 진짜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이게 또 좋게 작용을 했어요. 왜냐면 맨유가 그 뒤에 2대2로 동점이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헤븐이 들어왔었다. 도르구 대신에 그러면 수비수가 많고 공격수가 한 명이 빠지는 형태가 됐을 건데 오히려 세슈코를 넣으면서 그대로 공격진은 유지를 하는 또 쿠냐는 윙으로 돌리면서 윙포워드 역할을 주는
심지어 이 쿠냐가 또 골을 넣는 너무나 잘 맞아떨어졌다. 제가 만약에 생각한 것처럼 도루구를 빼고 헤븐을 넣었다? 그러면 그 쿠냐의 제역전 골은 안 나왔겠죠. 근데 이런 결과론적인 부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캐릭이 선수단의 특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온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세슈코를 그대로 넣음으로써 세트피스 때 그런 수비 경합 이런 것도 좀 채워주고,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동점으로 먹혔을 때 다시 경기가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앞쪽에서 그래도 띄워준 선수가 필요하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선택으로 세슈코를 넣었던 게 아닌가. 제가 오늘 경기 보면서 제일 좀 불안했던 거 하나만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건 경기 전에 느꼈던 불안함인데 저는 사실 라메스가 제일 불안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경기 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라메스가 이거 아스날하고 붙는 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스날이 이제 세트피스에서 특히 뭐 코너킥이나 골키퍼를 강하게 압박한단 말이에요. 강하게 붙고. 지난번에 아스날하고 했을 때는 바이른들이었습니다. 라메스가 아니었죠. 그래서 라메스가 이거를 처음 맞닥뜨리는데 잘 견딜 수 있을까? 아스날의 그런 세트피스에서의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이 경기 전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메스가 결국에는 끝까지 그래도 세트피스에서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다. 예전에 바인드르가 좀 못해줬던 그런 것들, 아스날의 그런 세트피스 전략에 눌려서 제대로 펀칭을 하지 못하는 장면이라거나 아니면 볼이 올라왔을 때 핸들링을 하지 못하는 장면들, 흘리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그래도 라메스가 저 준수하게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걱정이 기우로 끝나서 정말 다행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캐릭볼을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준비를 타이트하게 해왔다, 이런 생각이 지난 경기들에서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경기밖에 안 했지만은, 근데 문제는 그 2경기가 맨시티, 아스날과의 경기였다고 하면은, 심지어 이 2경기를 다 이겼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표본으로서 의미를 갖죠. 맨시티의 윙포워드를 봉쇄하기 위한 그런 6-4-0 수비, 또 이번엔 전술을 좀 바꿔서 4-4-2, 아니면 도루구를 좀 부분적으로 내리는 5-3-2에서 5-4-1 수비,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해온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와, 진짜네. 아모림은 1년 걸린 리그 2연승을, 캐릭을 리그 2연승을 바로 해버려요. 심지어 맨시티, 아스날 상대로. 진짜 미쳤다. 도파민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야, 리그 2연승 하는데 1년 걸린다는 이게 말이 되냐? 아유 씨. 어쨌든 오늘 경기 이긴 거, 야, 그리고 맨시티랑 아스날 상대로 2연승? 아모림은 1년이 걸렸던 그 리그 2연승을 맨시티랑 아스날 상대로 한다고? 나 이러면은 진짜 기대해버려. 진짜 이게 냉정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아니, 정식 감독 이거는 진짜, 냉정해야 되는데, 머리랑 가슴이 따로 놀아, 지금. 어떡하지? 이거 정식 감독 이거 진짜 냉정해야 되는데. 그 솔샤르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솔샤르도 정식 감독 되자마자 박은 거 아니에요. 솔샤르도 정식 감독 되고 나서 잘했던 적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제 내리막길을 걸었던 건데, 솔샤르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비교한다고 해도 솔샤르랑 똑같은 케이스로 간다는 그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솔샤르랑 조금 따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저는 너무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면 유나이티드가 어쨌든 그런 면에서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2경기, 맨시티전, 아스날전, 이 2경기라는 걸 봤을 때 확실히 준비성이 있고 선수단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감독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앞으로 좀 확인하고 싶은 부분 하나는, 시티전도 그렇고 아스날전도 그렇고 맨유가 어느 정도 주도권을 내주는 축구를 했단 말이죠. 시티가 지배했고 아스날이 지배했고, 물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주도권에 대한 도전, 점유율에 대한 도전, 이런 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팀들이, 상대 팀들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축구를 하고 맨유 이제 속공, 역습, 이런 축구를 했는데, 캐릭이 조금 이제 앞으로 증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맨유가 이제 지배력을 갖는 축구를 할 때, 상대가 맨유보다 약팀일 때 이걸 어떻게 확실하게 이겨낼 수 있느냐. 아모림이 이게 안 됐잖아요. 10명인 에버튼 상대로도 못 이겼다고. 이 상대적 약팀을 상대로 한 이 압도적인 지배력, 이거에서 유나이티드가 아모림 체제 휘하에 끝까지 극복을 못했습니다. 시티전 잡은 거 좋고 아스날전 잡은 거 너무너무 좋아요. 혹시나 여기서 만약에 약팀을 상대로 우리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경기를 할 때, 이 경기에서도 만약에 캐릭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승리를 따낸다? 저는 만약에 그런 모습까지 보여준다고 하면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뭐 뽕이 찼다, 감정적인 선택, 이게 아니라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맨시티를 잡고 아스날을 잡고 리그 연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약팀을 상대로 맨유가 항상 못하던 그거를 해낸다? 승점을 쌓아 올릴 수 있다? 이러면은 사실 정식 감독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게 맞죠. 물론 아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걸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시티랑 아스날전에서 보여준 이 캐릭의 승리는 절대 가소평가할 수 없다. 이것만으로도 지금 가슴이 두근거린다. 내가 볼 땐 캐릭은 맨유 정식 감독 아니어도 이제 부른다, 다른 팀에서. 캐릭은 지금 이거 증명한 것 때문에 다른 팀들에서 부를 것 같아. 정식 감독 안 되면 프리미어리그 팀 감독 되겠는데? 캐릭? 이대로면은 그냥?
다음 경기가 이제 풀럼전인데 제가 볼 때 이 경기 시티전 아스날전 못지않게 진짜 캐릭한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식 감독에 대한 그런 부분들 평가 이거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풀럼전 진짜 우리가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 어쨌든 캐릭이 좋은 승리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진정 반등하는 계기가 되기를 마음 깊이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캐릭 화이팅!